네, 반갑습니다. 남자의 고민 해결사 송쌤입니다. 요즘 코로나 솔직히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홍대에서 영업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보도 듣도 못한 광경들 요즘 보게 돼요.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죠. 그리고 홍대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그래요. 오다 1층 막 지나다 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 1층마다 보시면 임대가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어렵다. 직장인분들은 힘들겠지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생사가 달렸다. 이렇게 죽고 살기의 문제다 라고 저도 자영업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아픔을 겪어봐서 한 달, 두 달 임대료를 그러니까 수입이 없다는 거, 임대료가 막 쌓여온다는 거. 저번에 제가 임대료 8개월 한 밀린 적 잠깐 얘기했잖아요. 뭐라도 하나 제가 조금 느꼈던 거 그리고 많이 깨닫고 있는 것들을 조금은 공감하려고 합니다. 송쌤은 절대 잘난 체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너무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송쌤은 정말 아시겠지만 예약이 쫙 밀려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조금 더 해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창업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저한테. 원래 말이 없는 친구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송쌤 채널을 보면서 창업을 꿈꾸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얘기 듣다가 저는 너의 선택을 난 너무 존중한다. 그리고 너가 지금의 젊었을 때의 이 선택이 더 잘 되면 더 좋고 혹시라도 생각도 안 됐을 때도 나중에 경험이 될 거다. 이런 말 누구나 하시잖아요.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구체적인 말을 좀 해줬어요. 그게 오늘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조금 공감대가 동질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다 그러면 너 절대로 창업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너 큰일 난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제가 돈이라고 했어요. 돈 벌려고 창업하는데 무슨 돈이냐 하는데 내가 만약에 창업하는데 1억이 필요하다 그럼 적어도 5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50%가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딱 은행 대출을 받아도요 내가 2년 동안 내 총 수입에 은행 대출 넣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연봉이 5천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 넣으면 안 돼요. 왜? 2년 동안 고생 3년 4년 그 이상의 대출은요 자기한테 정말 그거는 무모한 겁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기 처음에 창업하니까 열정이 있거든요. 정말 열정이 있어요. 직원을 꼽고 인테리어 기가 막히게 다 했어. 하지만 처음에 6개월 동안 거의 수입이 없거든요. 계속 어떤 수익이 그래도 전상 유지의 수익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초조하고요 불안합니다. 다음 달에 버틸 여유 자금이 없는 거예요. 창업하다 보면 돈이 모질라지 절대 남을 일 없거든요. 이상하게 돈 들리 나가. 오늘 아침 출근했는데 제빙기가 고장나서 제빙기 또 100만 원 나가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자기 열정을 까먹어요. 자기 열정을 까먹으니까 무슨 일이 되냐면 초조하고 불안한 거야. 그럼 초조하고 불안한 게 고객님한테 나타나요. 직원들한테도 나타나요. 왜냐면 다음 달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여유 자금은 최소한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얘기하는 거지 딱 시작했는데 물뿐이다 다 쏟아붓고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반드시 한 가지 있어야 돼요. 내가 미용을 하는데 적어도 나는 이 분야에 정말 자신 있어야 돼요. 남들하고 다 비슷해. 그렇게 해서는 이 예를 들어서 미용하기 성공하기 힘듭니다. 우리 미용실 폐업률이요 어마어마합니다. 3년 안에 제가 그때 알기로는 3년 안에 폐업률은요 50% 이상을 넘어요. 음식보다 조금 더 높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건 당연한 거니까 나만의 주특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는 종업원이었잖아요. 사대보험이든 프리랜서든 종업원이었어. 근데 창업을 하려고 그래. 사장과 종업원의 차이가 뭐냐 이거지. 그 차이를 절대 모르고요 창업했다 100% 망하고요 신용불량자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게 뭔 차이냐면요 바로 현실적인 이야기할게요. 바로 영업력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미용도 독립하고 차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 진짜 잘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나가서 머리를 성공 확률이 적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잘하는 친구는요 성공 확률이 되게 많아요. 실패 확률이 되게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게 사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영업력, 마케팅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케팅은 온라인도 있고 많잖아요. 오프라인도 있고 내가 지인 진짜 많은 사람 너무 친한 사람이 10,000명 있어. 그것도 영업력이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 바닥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바로 정말 중요한 건 이 영업력과 마케팅입니다. 펜션 사업을 해요. 얘 펜션 사업을 하는데 내가 겁나게 여행을 좋아해. 그럼 연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미용을 하는데 헤어 디자이너야. 그럼 그 중에서도 뭘로 마케팅을 성공해야 되냐? 내가 미용을 하는데 음식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지만 이 연관성이 없잖아요. 연관성 있는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친구 우리 조카 그 친구는 축구를 잘해서 축구 그런 거를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너 축구를 그렇게 잘해. 너 아는 사람도 많아. 그럼 그걸로 영업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근데 영업력이 제로죠. 아는 사람도 거기 한계가 닥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력만 있으면 당장 20살이든 18살이 차려도 절대 실패 확률이 제로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돈 뭐 10억으로 해서 투자했어. 시작했는데 잘 돼. 그 잘 됐는데 돈 있는 사람이 가만 두겠어요? 바로 옆에 다 차립니다. 돈으로 딱 베팅할 수 있는 건요. 바로 돈으로 바로 경쟁력 바로 들어와요. 편의점 잘 된다? 바로 옆에 앞에 차려요. 그건 돈이면 되거든요. 저한테 아는 분들이 창업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송쌤, 형, 나 이거 쉬워. 이거 어렵지 않아. 내가 볼 땐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겉으로 응원한다고 하지만 속으로 99% 저거 말아먹겠다. 잘 되면 6개월 잘 되고 왜? 쉽고 편한 거 누가 못해? 그게 바로 돈하고 연관된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내가 나만의 특기가 있다. 그거는요 실패 확률이 적어요. 나만이 특기가. 하지만 그것도 막 옹고집에 특히 이제 크리에이트 아티스트는 뭐예요? 좀 사업인이나 영업력이 적거든요. 그냥 배고픈 아티스트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가 있어? 그 자기만의 그 특기와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 영업력 마케팅하고 딱 만난 순간 게임 오버입니다.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영업력과 마케팅이다. 그리고 영업과 마케팅 잘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운동 막 열심히 열심히 해. 그러면 나는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운동에 특별하게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운동 많이 해줘. 뭔가를 잘해야 하잖아. 그래야 좀 더 말도 더 잘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분야에 더 노력하고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나 미용실 잘 찾아가는 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마케팅이라는 그 헤어 디자인을 찾아가세요.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제가 마케팅해서가 아닙니다. 드러났으니까 남하고 비교하기 정말 쉽거든요. 욕먹기도 쉽고. 근데 그 두렵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리필로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방후기도 막 주고. 고객님한테 더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만큼 책임감과 압박, 스트레스 받는 거 사실입니다. 그만큼 더 얻는 것도 있으니까. 세상 공짜는 없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렇게 가면 너가 시작하는 사업에서 실패할 확률은 극히 드물어진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카애가 그 다음부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송쌤도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반쪽짜리 미용사야. 너 절름발이야. 이렇게 욕먹은 적도 있습니다. 뭐 남자 머리만 한다라는 얘기. 그쵸? 어떻게 보면 남자 머리만 해. 여자 머리 더 많은데. 두 번째, 자기만의 노하우. 특화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더 세분화된 시대. 제가 7, 8년 전에 강의할 때 그 얘기를 정말 제일 많이 했어요. 남자 머리 붐을 일으킨 뭐 장본인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자 머리 무슨 뭐 10,000원, 20,000원 뭐 받아서 뭐 되냐 하지만 여자, 남자 같이 잘하는 미용사하고 남자 머리만 하는 미용사하고 어디 갈 거예요? 저 같으면 남자 머리만 갑니다. 그런데 남자 머리를 포괄적으로 잘하는 분과 여기는 곱슬머리만 하는 남자 머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여기는 좀 더 정말 파마로서 나오기 힘든 얇고 막 수덕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분만 특화된 헤어 디자이너 어딜 갈 거냐 말이죠. 답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진 않나. 방탈출도 이 근처에 방탈출만 몇 개 생겼어. 1년 안에 방탈출만 엄청 생겼거든요. 저 홍대 알거든요. 10개 중에 지금 9개 다 문 닫았어요. 잘 된다니까 누구나 다 차려버리죠. 남들이 쉽게 할 수 있고 돈으로 붙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금방 경쟁력이 가만히 약해집니다. 근데 나만의 특기와 노하우가 꾸준하게 연구해서 있다고 하는 건요, 웬만해서는 어때요? 쉽게 흔들리지가 않겠죠. 근데 요즘 남자 미용실이 정말 많이 생겼죠. 송쌤도 힘든 외국질 있지만 거기서 또 어떻게 찾아갔어요? 마케팅 전략도 블로그에서 또 유튜브로, 또 유튜브에서 어떻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사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다. 편협된 사고가 뭐 장인정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고지식하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찾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마케팅과 접목할 수 있는 거를 반드시 어떻게 사업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절대로 종업원한테 맡긴다면 말이 안 되죠. 종업원한테 맡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네이버든 뭐든 이거죠. 광고료 주죠. 키워드 마케팅 누구나 해요. 홍대 미용실 쳐봐요. 한 달에 몇백만 원 줘요. 네이버 상단에 뜹니다. 클릭 한 번 가면 300~400씩 날라가요. 근데 그거 뭐 잘 된다? 너도 나도 다 때리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한 500만 원, 1,000만 원 마케팅 비용 나갑니다. 네이버 광고로. 500만 원, 1,000만 원을 그렇게 불태우지 말고 길게 봤을 때 1년에 1억이라는 돈이잖아요. 마케팅 비용만. 임대료 빼고 미국에서 차렸으니까 그런 돈을 나한테 투자해. 그래서 지금 이 3대 원칙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의사 얘기 저 종종 하잖아요. 의사도 6년 동안에 그 의사 쫙 근데 마지막 전공 딱 택하잖아요. 이제 미용도 특히 어떤 분야도요, 그 분야만 파는 겁니다. 그 분야만. 더 세분화될 수 있어요. 누가 내 치즈를 먹었나? 그 책 아시죠? 먹을 치즈가 많으면 쥐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 여러분이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땐 당장 효과가 적어도요, 2년 뒤에는요, 여러분이 와 진짜 그때 송쌤 그 영상 보기 잘했다 라고 생각을 정말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내가 잘하는 거를 찾아야 된다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그러면 송쌤 나 잘하는 걸 뭐예요? 근데 이거 질문도 카톡으로 많이 받고 지인한테도 받으니까,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나 카톡 차단할까 그래. 네 자신이 네가 잘하는 것도 네가 모르는데 남이 알겠어? 웃기는 소리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뭘 나 잘할 건지 난 몰라 라고 하는 그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조언을 가장한 비겁함이다.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그거 두렵죠? 자기 자신이요 한 커플 두 커플 벗겨보면요 그 두려움은요 이 뼛속에 있거든요. 자기가 제일 두려운 게 있어요. 창업을 하든 뭐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송쌤이 처음에 미용했을 때 너무 막 나는 자신감 뿜뿜인데 솔직히 비교당하는데 내가 너무나 막 맨날 중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막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뭐 잘해요? 솔직히 비겁한 거거든요. 잘하는지 그때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았어. 나 속으로 난 두려웠어요. 왜? 동료한테 처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조급함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뭐 잘하는 거 다 몰라 라고 하는 친구가 19은요 벌써 누군가 동료는요 자기가 잘하고 있어요. 뭔가 조금은 앞서가 있고.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니까 그따구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생각하는 그 두 번째 그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무조건 깨부셔야 되거든요. 그걸 먼저 깨버리면요 그 나머지 것들 깨는 거는요 정말 무섭죠. 그것도 팁 하나 드릴게요. 송쌤의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송쌤 이게 타투가 있잖아요. 보세요. 타투 이렇게 여기 있는 친구 손을 쭉 내밀어 보세요. 친구도 지금 타투를 했죠? 저도 지금 타투를 했잖아요. 뭔 차이예요 이거? 긴팔 입으면 이렇게 어때요? 타투 다 가리죠? 하지만 송쌤은 어때요? 긴팔 입어도요 손등에 타투가 보여요. 그런 것들이죠. 막 창업을 해. 너 미용을 시작했어. 너 뭔가를 새롭게 시작했어. 저번에 술 못 끈 이유가 난 언제든 할 수 있어. 이런 안이함. 나 창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거든요. 도망갈 때가 있어요. 숨 쉴만 한다는 거죠. 중3 때 항상 저희 아버지가 평생 술 드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꼭 너는 한 가지만 해라. 반드시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재주가 많으세요. 진짜 뭐 집도 짓고요. 뭐 정말 못하는 게 만능 재주꾼이에요.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주위에 능력 많은 분들 이것저것 다 하신 분들이 어때요? 한 가지 잘하는 분한테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결되는 거 있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좀 늦게 차도 돼요. 20대 초반, 중반은 뭐 당연히 못 차죠. 30대 초반, 중반도 괜찮습니다. 송쌤이 여기 지금 타투 이렇게 한 것처럼 그 대신 한 가지를 정했을 때는 이렇게 저처럼 타투를 해요. 진짜 타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뒤로 절대로 물러서지 못할 걸 만들어 놓는 거죠. 죽기 살기로. 왜냐면 아버지 말씀을 새기려고 제가 여기까지 하면 옷 입고 가면 내가 타투한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취직할 수 있잖아. 그럼 내 마음속에 진짜 힘들었을 때 한번 딱 보게 될 거야. 타투가 있는 거야. 어림없어요. 일반적인 일을 한다는 게 어디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한 두세 번 마음 다 잡은 적도 있어요. 형쌤이 타투한 이유 또한 이렇게 뒤로 절대로 물러서지 못하게 술 끊을 때 다음에 또 끊을 수 있는 안이함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의 또 장치를 해두는 것 또한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헤어 트렌드 발표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많잖아요. 에반스 안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다 제 색깔로 하고 싶다는 추워도 없습니다. 여긴 출퇴근도 자유고 휴가도 자유예요. 저는 어때요? 저는 무지개를 품고 있는 거지 뭐 파란색만 딱 이렇지는 않거든요. 앞으로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돌아올 거냐 나 그것까지는 예상 못해도 그래도 세상은 좀 더 특화될 거다. 미용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어떤 세상도 그러려면 너가 처음부터 특화된 거를 잡기 전에 처음부터는 싹 모든 걸 망라해서 너가 반드시 그 사람들 정도 할 만큼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의사들처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딱 정해서 쫙 나가는 거죠. 자기 색깔대로. 그러면 반드시 그랬구나 라고 지금 제 주위의 후배도 그렇고 같이 있는 친구들도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크게 좌지우지하고 힘들고 이런 얘기 안 하는 친구들 저 주위에 그 자영업장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자기 색깔이 확실한 분들은 뭐 가끔 만나서 술 안 먹지만 커피 한잔 하잖아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자기 색깔이 있으니까. 송쌤도 요즘 막 뿌리스왈로다보다 또 찾아보면 막 좀 하시는 분들이 막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송쌤이 더 특별하기 위해서는 저만의 이 기술을 계속 노하우를 저도 갈고 닦고 그분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붙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마무리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 영상을 1년 뒤에 다시 볼 거고요. 2년 뒤에도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될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했던 나의 그 마음 스스로가 창피하지 않도록 저도 이렇게 조그만 결계를 짓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쌤은 아시는 모든 분들 또 좀 더 지혜롭게 또 같이 송쌤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